오늘은 감기 3단계 소양경 감기 중에서 추웠다 더웠다 하며 열이 오르내리는 표층 감기 말고 감기가 담낭 속까지 침범되어 열이 심하게 오르는 소양 2층 감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예전에 저희 8살 된 아들이 감기에 걸린 후 열이 5일째 계속되며 해열제로도 그 열이 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감기 정도는 병원약을 먹지 않고 한방 과리제만 먹고도 스스로 잘 이겨내었기에 이번에도 특별히 병원을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벌써 5일째 열이 내리지 않는다는 건 뭔가 아이가 이겨내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어 병원 진료를 보았고, 병원에선 아이가 폐렴인 것 같다며 당분간 항생제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입원 치료를 하자 권유하셨죠. 하지만 우리 아이는 8살이 되도록 감기로든 다른 이유로든 항생제를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살았기에 이번에 폐렴이라 해도 선뜻 항생제를 쓰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엔 나름 열감기를 고쳐보려고 한방 과립도 이것저것 써보았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이번엔 진짜 항생제를 써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 저희 한방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죠. 선생님은 아이의 상황을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아이가 음식은 잘 먹질 않는데 대변은 보통이다 라는 설명을 들으시곤 황금탕을 주 치료제로 써보라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아이는 그때 목이 아프지도 기침이 심하지도 않았어서 감기가 내부 깊숙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감기 3단계인 소양경 2층 감기에 사용하는 황금탕은 아이에게 쓸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황금탕을 주 치료제로 쓴 후 단 하루 만에 아이 열이 정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양약 해열제는 아예 쓰지도 않았는데도요. 그때 이후로 저는 감기가 3, 4일째 계속되면서 열이 내리지 않아도, 때론 코로나나 사스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고열이 올라와도 황금탕을 즐겨 쓰는 약사가 되었네요. 물론 그 많은 케이스에서 열은 잘 떨어졌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도대체 감기가 내부 장기로 들어온다는 건 무슨 뜻이고, 또 그럴 때 황금탕은 어떻게 그 열을 내릴 수 있는 거냐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감기가 인체에 침입하여 3단계까지 들어오면 간담 속으로 냉기가 들어오다, 또 저항열로 열기가 후끈 올라오며 추웠다 더웠다, 또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한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소양경 감기라 하고, 더 자세히 말하면 아직은 냉기가 담낭 속으로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닌 담낭 바깥에서 냉기와 열기가 밀려 들어왔다 밀려 나가는 소양경에서도 표층 감기라 부르는 거고요. 하지만 감기로 비롯된 냉기가 상당히 강하거나 인체의 저항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이 냉기는 담낭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인체는 이를 내보내기 위해 저항력을 더 강하게 올리게 되어요. 이를 소양경 2층 감기라 하고, 주 증상 또한 정말 추워서 오돌오돌 떨다가 또 열이 40도 이상 고열로 올라오며 덥고 갑갑해 하는데, 주로 해가 진 후에 열이 심해지므로 예전엔 이를 말라리아 감염병인 학질로 생각하기도 했지요. 당연히 열이 이렇게 심하니 밥도 잘 못 먹고 구역질을 하며 담낭의 열로 배가 부풀어 오르며 배가 아프다 배를 부여잡기도 하고요. 특히 열이 심할 땐 헛소리를 하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도 하네요. 그래서 옛날에 소양 2층 감기가 오면 사람이 오돌오돌 떨다가 열이 오르면 답답하다며 악을 쓰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게 시름시름 앓으며 오랫동안 병이 낫질 않으므로 사람들은 이를 귀신이 들렸다며 내림굿을 받게 하기도 했다네요. 그렇게 내림굿을 받으면서 계속 방방 뛰면서 몸에서 열을 내니 감기가 밀려나가 고쳐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고요. 아무튼 소양경 2층 감기가 오면 그만큼 열이 쉽게 내리질 않아 그 옛날에 그렇게 무당이 된 사람도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극심한 한열 왕래, 즉 너무 추워하다 열이 40도 이상으로 심하게 오르는 증상이 며칠째 반복되고 밥도 잘 못 먹고 먹지도 않았는데도 배가 부풀어 오르며 복통이 있는 소양 2층 감기에 그럼 황금탕을 쓰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구체적으로는 변이 잘 안 나오고 복통이 있으면 대시호탕을 쓰고, 변이 보통이거나 설사처럼 나오면 황금탕을 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아이는 복통은 있지 않았지만 배가 좀 빵빵했고 변이 보통이었으니 황금탕을 써서 나았던 거고요. 참고로 황금탕은 황금과 작약, 대추, 감초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처방이에요. 그리고 그 효능 또한 황금이 심장과 폐에 동하는 열을 식혀주고, 작약은 간과 담낭에 동하는 열을 내려주며, 대추와 감초는 위장을 잘
자양해주면서 이완시켜 열에 의해 예민해진 복부 긴장통을 완화시켜주지요. 물론 위장이 생긴 열도 약간 식혀주면서요. 그럼 황금탕에는 냉기를 내보내는 약초는 없는 거네요? 라고 물으신다면 정말 예리하신 분인데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황금탕이 올리는 상초 심폐와 담낭 및 위장이 동하는 열을 풀어주고 간과 위장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자양해주면 내부 속까지 침범된 냉기는 열기가 풀어지면서 자연히 풀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당연히 열이 풀리니 밥도 잘 먹게 되고 가스가 열을 받아 생긴 복부 팽창통과 복통은 금방 없어지게 되고요. 그럼 앞으로 돌아와 소양 2층 감기 중에 대변이 잘 안 나오고 열이 더 심한 경우에 대시호탕을 쓴다 했는데 대시호탕은 어떤 원리로 그렇게 심한 고열을 내리며 여러 증상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대시호탕도 시호, 황금, 작약, 대왕, 지실, 반하라는 6가지 약초로 이루어진 단순한 처방이에요. 구체적으로 황금과 작약으로 심폐와 간담의 열을 식혀내리고 시호로 간담 자체와 경맥의 열을 풀어주며 대왕, 지실로는 위장과 대장이 생긴 열담과 어혈을 풀어 복창과 변비를 해결하고 반하론 감기로 생긴 가래담을 없애 구역감을 없애주지요. 마지막으로 생강대추는 소화력을 올려주고 뱃속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따라서 대시호탕은 황금탕보단 내부 열이 더 심하여 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 또 변비와 함께 입이 쓰고 구역질까지 하는 경우에 더 적합한 처방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째 앞에서 말씀드린 황금과 작약, 감초만으로 이루어진 황금탕보단 대시호탕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황금탕을 쓴 사람은 대시호탕을 적용할 사람보단 체력도 더 약하고 평소 속열이 없었던 사람이 대부분이기에 각각의 체질에 맞게 또 증상에 맞게 가장 적합한 처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매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대시호탕이 몸에 열을 내리고 위와 대장의 어혈과 적취를 풀어내리므로 이를 보약처럼 몇 달씩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몸의 온기와 부신의 기능이 약해져 인체 스스로의 회복 능력이 약화될 수 있으니 절대 대시호탕은 필요할 때 잠깐 사용하는 약으로 쓰시고 오래 사용하지 마시길요. 오늘 감기 3단계인 소양경 감기 중 소양 2증 감기, 즉 고열이 며칠째 내리지 않고 심한 한열 왕래의 구역감과 복차, 복통이 있는 감기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엔 감기로 인한 고열이 해열제로 내리지 않고 찬물을 심하게 찾고 속이 너무 더워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거기에 고열로 몸이 몹시 힘들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양명 2증 감기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그때 쓸 수 있는 백호탕이란 처방에 대해서도요. 다음 시간에도 꼭 들어주실 거죠?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